일명 10대 1%를 가장해서 가출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SNS에 게시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청주에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당장 데리러 오겠다거나 퇴근하고 오겠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과연 나타날까요? 이 사람 청주에서 무인탈 잡아주겠다고 만나자고 하는데요? 누군데? 청주 기업남이요. 이 사람 나한테도 숙박 잡아주냐고 했는데? 우리 둘하고 동시에 대화하고 있었네. 몇 명이나 그렇게 연락을 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이분이. 대화를 나눠본 게 그냥 한 명밖에 없다면요? 근데 이미 지금 다 그 무인텔 예약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취소를 하든지 저라도 가서 해야죠. 지금 흰색 차량이 이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데요. 제가 전화를 거는 척 걸어가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국어사전님 맞으시죠? 아닌데요? 선생님 맞으신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조건 만남이라든지 유선 아니, 그 정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미성년자들 많이 만나시나요?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이게 되나 안 되나. 진짜예요. 계속 성적인 대화만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오질 않으니까. 그럼 만나서 뭐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보내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 도착했다는데요? 저 사람인가? 도망가. 차 번호. 도망갔습니다. 오자마자 그냥 도망가거든요. 저희 MBC 취재진인데요. 미성년자한테 소식 제공하신다고 해서 나오신 김에 그냥 솔직하게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어떤 건지 몰라보겠어요. 이게 뭐 조건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의 그렇겠죠. 가출 청소년 임의로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성적인 요구사항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 같은 거 켜가지고 만들었어요, 방을. 심심한데 대화할 사람 아니면 용돈 좀 줄 사람하고. 그럼 누가 들어와요?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나이가 있는 분들 들어와서 한번 자면은 이제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은 뭐 터치만 하게 해주면 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몇 분만 만나자, 잠깐 갔었는데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몰려다니지 말고, 그런 게 제일 싫었어요. 오피스텔이 비어있다고 이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사주고 혼자 지내라고 하더니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성폭력했어요. 당시에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해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애들이 왜 그 어떤 요구나 이런 거를 수용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왜 애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까를 질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피해자가 하는 실무자가 봐도 나라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 넘어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범죄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 이채연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모텔. 지난달 28일 새벽 중학생 14살 김모 양은 채팅앱을 통해 41살 최모 씨와 이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김 양이 최 씨와 함께 5층 객실로 들어가자 곧이어 17살 신모 군과 18살 정모 군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사 결과 신 군 등은 김 양과 미리 공모하고 다른 객실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김 양의 오빠인데 미성년자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최 씨를 폭행했습니다. 최 씨의 지갑을 빼앗고 최 씨의 휴대전화로 즉석에서 계좌이체도 하며 2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챙겼습니다. 또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릎을 꿇린 뒤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최 씨의 전화기에 있는 가족들의 연락처를 찍어 신고하면 조건 만남 시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군 등은 그러나 송금 내역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자 최 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낼 때 연락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모텔 객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같은 방으로 여성 2명과 줄무늬 옷을 입은 남성이 잇따라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간 남성은 이날 메신저 채팅방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채팅방에서 남녀 각 2명으로 모텔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남성. 실제로 약속한 모텔에 도착하자 여성 2명과 남성 1명도 같은 방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두 남성이 다시 객실 밖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은 모텔 밖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남성을 함께 만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니 갑자기 길거리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남성은 자신이 모텔에 있던 여성들의 오빠라면서 걔들은 사실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 줄무늬 옷을 입은 남성과 방에 들어간 미성년자 여성 2, 그리고 밖에서 협박한 남성까지 모두 다 같은 일당이었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한 남성은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이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약점을 잡고 나면 미리 오빠 역할을 맡은 일당이 찾아와 협박하기로 계획한 겁니다.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은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8,600만 원까지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성 11명에게 2억 2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이들 일당 7명을 구속하고 10대 여중생과 여고생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폭처법 역시 공급인 것대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시간부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은 이들 일당의 계좌를 분석해 추가로 협박당한 이들이 더 있는지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건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